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권도영이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하고 권도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23년 5월 시작된 이후 1년의 사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도영을 제외한 테라폼 랩스 전 대표 신현성 등 형사 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검찰이 권도영 일당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현재까지 1심 재판 중인데, 검찰은 테라폼 랩스 관계사 자금이 차이 코퍼레이션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권도영 대표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배임 형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2019년 6월 테라폼레스의 자회사 테라코리아가 차이 코퍼레이션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테라코리아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차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약 17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이 가운데 155억 원을 반환했다고 하였는데, 테라코리아는 해당 투자금을 통해 별다른 투자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금 141억 원 가량을 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차이 코퍼레이션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은 위 돈을 테라폼레스의 또 다른 자회사 테라폼레스 리미티드가 발행한 테라 루나코인 880만 개를 테라 관계사들을 거쳐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라 리미티드는 테라폼레스의 자회사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인으로 신현성 등이 테라 리미티드의 자산을 빼돌려 차이 코퍼레이션의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테라루나 관계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해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확인되었으나, 테라폼레스 관계사 CFO는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빗썸 전자직업으로 테라 리미티드가 보유한 루나코인 585만 364개를 전송받고 이를 빗썸에서 매도해 540억 원을 상당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이후 권 대표 등 공범들은 C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테라 루나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자 테라 코인의 가격을 지키겠다고 세운 재단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치를 고정한다는 명목으로 2022년 1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LFG 재단을 세웠고, 이 LFG는 테라폼레스 관계사에서 루나 코인을 출자받고 다수의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8만 개를 사들였으나 2022년 5월 루나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비트코인 8만 개를 테라폼레스 관계사의 전자지갑에 이체하고, 이 가운데 1만여 개를 이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3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4,622억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권도영은 사실상 현금과 같은 비트코인으로 해외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던 중에 검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검찰과 법원은 권도영 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폴에 미래에셋증권에 예탁된 즉 유가증권, 우리은행에 예치된 예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 등 2,333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몰수 추징 보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0일 미국 과징금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52억 6천만 달러, 약 7조 2천억 원보다 작은 규모인 44억 7천만 달러, 약 6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권도영이 S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결된 재산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재판 역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테라, 알토 코인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선량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여신행위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가한 것으로 신속한 재판 등을 통해서 재해에 상응하는 형벌이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권도영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또 권도영의 그 추악한 이제 짓들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피해자분들이 아픔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권도영이 그 제 상하는 형벌을 받아서 좀 피해자들이 조금 아픔이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비트코인, 알토코인 관련 투자 광품이 있었고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투자 피해 등이 심대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로서 승인되었음에도 또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하고 유명인의 이른바 스캔코인 등이 문제되었는데 금년 7월 19일부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차단되고 시세 조정 등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법적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그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의 핵심은 그 예치금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그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이용자는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이용자 예치금 운용 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는데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차감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금을 자기 자산과 구분해 그 투자자 예탁금처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해킹 등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 이용자 가상자산의 그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콜드 월렛은 그 인터넷과 분리돼 해킹 등 침해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사업자는 그 해킹, 전산장애 등 그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콜드 월렛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한편 그 서울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단이 작년 7월 설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해 가상자산, 즉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 등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행위를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정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이에는 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이상거래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지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및 조치 권한으로 인해 법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폐업하는 사업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감원이 영업 종료, 중단한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한 결과 7곳이 이용자에게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문 닫은 거래소 7곳 중 6곳은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종료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으며,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를 포함해 직원 한두 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했거나 종료를 예고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장기간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말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용자는 즉시 반환 요청을 해서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